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촬영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 구독자가 22,000명이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이 채널도 100만까지 가는 채널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제가 댓글로 항상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거를 좀 추천해 봤는데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헌터팡이 129만이기 때문에 129만 유튜버의 인생 얘기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129만 유튜버의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100일 후에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죽을 뻔했습니다. 소아천식이 왔는데 정말 심하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말로는 여름에도 포대기를 감싸고 있었고, 에어컨이라도 조금 틀면은 바람 한번 쫙 불면 그날 밤에 호흡곤란이 바로 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해서 5살 때까지는 정말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입원 생활도 정말 많이 하고 죽을 뻔한 적이 수십 번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라온이를 키우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라온이가 그러면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라온이를 낳고 나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5살 때부터 소아천식이 조금 괜찮아졌대요. 어렸을 때 서울 문정동에 살았는데 거기 동네가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거든요. 왜냐면 뒤에 동산도 있어가지고요, 항상 매미를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엄마한테 매미 10마리 잡아달라 그러면 저희 엄마도 약간 헌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매미 10마리 진짜 양손에 이렇게 잡아오시고, 책에서 도롱이벌레라고 있는데 겨울철에 얘네가 이상한 나뭇잎 같은 모양으로 매달려서 동면을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나 엄마한테 도롱이벌레 잡으러 겨울에 가자 했는데 엄마가 에이 무슨 겨울에 도롱이벌레야, 일단 가보자 했는데 갔는데 진짜 도롱이벌레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비닐봉지에 넣어놓으니까 나중에 나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꺼내는데 리발 나방이더라고요. 바로 버렸잖아요. 어쨌든 이렇듯 저는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시절쯤부터 곤충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특히 매미, 메뚜기 등등 이렇게 잡기 쉬운 것들. 그러다가 제가 6살 때 유치원을 다니는데 7살짜리 다람쥐반 형이 사슴벌레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넓적 사슴벌레였는데 그걸 보고 완전 뽕에 맞은 거예요. 와, 세상에 저런 곤충이 있었구나, 너무 잡고 싶다. 근데 솔직히 제가 너무 어리고 저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잡을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잡을 노하우가 없었죠. 그러다가 엄마가 분당에 정자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정자동 어떤 주택단지로 이사를 갔어요. 그 주택단지에는 뒤에 동산이 이제 크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산에서 살다시피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큼큼한 냄새가 어떤 나무에서 나더니 딱 올려다 보니까 사슴벌레가 있는 거예요. 실제 처음 자연에서 잡은 사슴벌레예요. 그거 보고 진짜 너무 흥분이 되고 엔돌핀이 돼서 오죽하면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생생하겠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톱사슴벌레 한 마리, 넓적사슴벌레 한 마리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 어쨌든 뭐 그런 사슴벌레 종류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진짜 눈 돌아가서 나무 올라가서 이렇게 잡았어요. 잡아서 그걸 키우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정말 키우고 싶었던 건 장수풍뎅이였었는데, 장수풍뎅이는 그때 당시에 거기서 보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인터넷이 이제 조금 막 이제 활성화될 때이기 때문에 인터넷 쳐보니까 곤충 아카데미라는 그 곤충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8살 때 장수풍뎅이를 처음으로 엄마한테 쫄라서 입양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 생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주로 잡았던 게 이제 매미, 메뚜기에서 좀 확장이 됐죠. 사슴벌레, 그리고 뒷산에 가니까 가재가 정말 많더라고요. 가재, 그리고 도롱뇽 등등 허구한 날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인터넷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절지동물을 많이 인터넷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절지동물이라고 하면 뭐 거미 이런 거죠. 근데 거미인데 우리나라는 거미는 거의 다 뭐 요만하고, 진짜 커봐야 요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흔히 아실 거예요. 타란툴라라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도거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희귀동물 샵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쫄랐죠. 나 너무 키워보고 싶다. 가가지고 인천에 있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파랑새 수족관이라는 수족관이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름이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정말 거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서 가장 저렴한, 그리고 독이 가장 약한 로즈 헤어라는 독거미가 있는데 이 녀석을 이제 입양을 해와서 키웠어요. 키우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TV를 보다가 제가 집에 우리나라 참가재를 잡아서 엄청 많이 키웠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리고 참가재는 보호종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면은 가재를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시골에 엔간한 산 들어가서 개울 가면은 가재 정말 널리고 널렸어요. 하지만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게 좀 잡으면 안 되는 지역도 있긴 해요. 심지어 제가 말한 사슴벌레 있죠. 넓적 사슴벌레도 정말 흔한데 서울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헌터팡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생물에 관한 법이 생각보다 너무 까다롭고 많아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척 들으면 거의 다 알죠. 어쨌든 집에서 가재를 정말 많이 키웠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때 당시에 바이킹앤닷컴이라는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회사인지 하고 보니까 이색 애완동물 해가지고 가재를 분양하는 업체인데, 우리나라 가재가 아니라 호주에서 들어온 애완가재를 분양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원래는 식용 랍스타집인데 거기도 이제 사업차 그거를 수입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된 거죠. 근데 막 크기도 우리나라 가재는 다 커야 요만한데 거기 막 다 크면 크기도 이만하고 집게도 막 이만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관상 너무 멋있어서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자동차 구매하실 때 디자인도 보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때 너무 어린 나이라. 그래서 엄마한테 또 쫄라져. 나 저기 가고 싶다 해서 직접 가가지고 골라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가재를 엄청 키우기 시작하면서 웃긴 게 뭐냐면 다음 카페가 그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카페에 이미 그 애완가재를 키우는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집개발이라는 동호회였는데 지금도 네이버에 쳐보시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일기였어요. 일기 회원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글 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제 아이디 검색해가지고 거기 다음 카페 아직 있긴 하거든요. 들어가서 제 아이디 검색하면은 2002년 막 2001년에 썼던 글들이 막 나와요. 근데 보잖아요. 그러면 맞춤법 다 틀려있어요. 진짜 제가 제일 못하던 게 받아쓰기였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받아쓰기 만점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50점 넘긴 적 2번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받아쓰기를 못해가지고 그때 거 보면서 제가 진짜 컴퓨터 한 대 부실 뻔한 적 있어요. 옛날 오랜만에 초심 찾아야지 하고 딱 보다 안녕하세요 이게 캐리발레기야 하고 모니터 바로 주먹으로 때리고 모니터 화면 액정 나와가지고 검은색 됐는데 거기 비친 내 얼굴 개못생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거기는 동호회 정모 같은 것도 했어요. 왜냐면 자기 가재애들을 가지고 와서 뭐 자랑도 하고 아니면 같이 뭐 가재애들 분양하는 샵 같은 데 찾아다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샵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거의 뭐 동대문 청계천 그런 데로 갔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청계 7가의 그 애완동물 거리가 쫙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애완가재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정모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혼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동호회에서 만난 형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해요. 왜냐면 그 동호회 사람들은 다 저처럼 곤충이나 가재나 뭐 이런 살아있는 동물, 파충류 이런 걸 다 좋아했던 형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전화 오고 연락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진짜 실제로. 그리고 그때 정모 나갔을 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정모를 처음 나갔을 거예요. 처음 나가는데 전부 다 저보다 3살 형, 2살 형, 4살 형, 5살 형 엄청 많았어요. 성인분들도 있었고 기억이 정말 저한테 다 잘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숫기가 없잖아요. 사실 뭐 케바케긴 한데 저는 정말 찐따 같은 성향이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막 화면에서 이러면서 모르시겠지만 어릴 때는 제가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여자애들이랑 말을 안 했어요. 제 초등학교 때는 남녀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뒷자리 남자애랑 그 옆자리 여자애 짝꿍 뒤에 둘 짝꿍이 친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여자를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조금 많이 먹고 좀 퉁퉁했거든요. 장난치다가 용기를 내서 한마디 딱 껴들었는데 넌 뭘 껴들어 돼지 새끼야 이런 거. 거기서 충격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자애들이랑 아예 말을 안 했어요. 되게 소심했어요 정말. 그러다가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그때는 애들이 2차 성징동 오고 사람 위할 줄 알고 이런 게 좀 많이 생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여자애들이랑 대화하고 있으면은 집에 가면서 저 스스로가 되게 뿌듯했어요. 나 여자애들이랑 얘기하고 있네. 완전 개씹찐따였던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제 정모하는데 약속 장소에 모였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했어요. 우산 쓰고 했는데 분명히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 저 자리인데 저기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명신처럼 그 자리를 5번인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제발 알아봐줘. 제발 부탁이야. 그러다가 지금 아직도 연락하는 그 엄청 착한 형이 너가 윤승이구나 일로 와 하면서 이제 거기 무리에 이제 어울리게 되면서 정모도 하고 사적으로 엄청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친해졌죠. 정말 그 형 덕분인데 그 형이랑 저랑 옛날에 어렸을 때 약속한 게 있는데 우리 나중에 커서 우리도 꼭 이런 샵 같은 걸 차려가지고 원 없이 마음껏 여러 가지 생물을 키워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처먹고 있네요. 형 미안해. 기회 되면 같이 먹자.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 제 연배면 아실 수 있는데 종로 5가를 싹 다 막아버리고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란 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도를 아예 막아버리고 옆에 천막 같은 거 쭉 깔아가지고 애견이면 애견, 애묘면 애묘, 앵무새면 앵무새 이런 동호회들이 와가지고 자기 생물을 들고 와서 이제 뽐내고 분양도 하고 요런 축제였어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고.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개발 카페가 이제 돼가지고 당연히 동호회 여름 저 글을 한 400개인가 쓴 것 같아요. 채팅 옛날에 다음에 지금 이 카페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면은 온 이렇게 떠가지고 같이 채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채팅도 하고 그렇던 열혈 동호 회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참석했어요. 그래서 밤새 막 준비하면서 내가 키우고 있던 가재들 다 포장해가지고 데려가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런 것도 하니까 제가 TV에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출동 윤비리 현장 속으로 지금은 없어졌는데 SBS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곤충 소년 해가지고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재를 관련해서 저희를 촬영하러 왔는데 집에 보니까 곤충도 굉장히 많고 절지류도 많고 하니까 포커스를 가재에서 곤충 같은 걸로 바꾼 거죠. 하루 촬영했거든요. 6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 제 친구 몇 명 이제 껴가지고 막 가재 잡으러 다니고 막 손도끼 하나 들고 와서 썩은 나무 막 패면서 이거 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슴벌레 애벌레는 썩은 나무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도끼로 겨울에는 썩은 나무를 캐면은 안에서 애벌레가 나와요. 그렇게 잡아야 돼요. 성충들은 밖에 돌아다니질 않거든요. 그렇게 곤충 소년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말 창피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소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정말 친한 친구들 한두 명 빼고는 제가 이런 거를 키우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의 포커스는 어차피 동성보다는 이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내가 이런 걸 키운 거 알았을 때 되게 징그러워하고 와 그딴 걸 왜 키워? 막 이런 소리도 혹시 들을까봐. 그때 나이에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상처받는 걸 싫어해
해가지고 미리 디펜스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숨겼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아침 연교시에 TV를 틀어줬는데 전교생이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하면서 진짜 엎드려서 이렇게 거의 울기 직전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개 찐따 마냥. 알고 보니까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틀어달라고 한 거. 엄마 진짜 개빡치네 갑자기. 엄마 보고 있어? 진짜 왜 앞으로 다신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헌납방에서 하니까. 그렇게 가재생활 뭐 여러 가지 키우다가 이제 파충류로 넘어가서 도마뱀 키우고 뱀 키우고 개구리 키우고 정말 많이 키웠어요. 심지어 지금 생태계로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늑대거북 있죠. 저는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허가를 받고 키우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생태계로란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늑대거북도 키우고 악어거북이라고 또 물리면 손가락 나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키우고 정말 많이 키웠어요. 더욱이 나가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게 키웠었거든요. 물론 그때 성격은 많이 바뀌었죠. 친구들한테 이제 대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고 주변 여사친들한테도 이거 내가 키우는 거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기도 하고 중학교 때 가서 정말 확 바뀌었어요. 외향적으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하게 외향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외향적으로 좀 바뀐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분당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집이 조금 어려워져서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분당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때 딱 분당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막 지어질 때라 남고 여고의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다 남녀 공학이었어요. 중학교는 당연히 그렇고 고등학교도 당연히 그런데 뭐 있다고 해봤자 분반 정도? 남자 반 따로 여자 반 따로 그 정도? 싹 다 공학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3월 2일에 그냥 편입하는 느낌으로 가서 학교에 전학을 온 건데 처음에 3월 2일에 제가 혼자 먼저 가가지고 이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싹 다 남자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분반이구나. 학교 좀 구경해볼까 하고 복도로에 나갔어요. 막 걷는데 싹 다 분반이에요. 이거 나눠져 있는 층이구나 하고 2층 갔어요. 싹 다 남자가 3층 싹 다 4층 싹 다 나가서 계속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싹 다 남자인 거예요. 남고였던 거죠. 저는 분당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남고야.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남고 많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당 친구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영화 친구 시절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시절 때 나 남고에 오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남고인지 모르고 엄마 그냥 남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남고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재밌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싸움도 2배로 더 많이 일어나고요. 재미도 2배로 더 있고요. 사고도 2배로 많이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고에서 되게 외향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저는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엄청 잘한 것도 아닌데 사실 뭐 중간에서 조금 아래의 느낌이었어요. 애매하게 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수능 한 3등급 후반대 받은 딱 그 느낌?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인서울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 때 딱 처음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입학 사정관제라고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잠재 능력을 본다. 근데 저의 잠재 능력이라고 하면은 그때 미친 듯이 그냥 키우고 생물에 대한 지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웠던 거를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로 쭉 만들었죠. 쭉 만들어서 동국대학교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면접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1차 서류 붙은 거예요. 2차 면접 붙은 거예요. 2차 면접 그때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00명인가 지원을 했는데 2차 면접까지 6명을 뽑아요. 이제 마지막 3차 면접, 3차 면접에서는 6명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3대1 거의 다 왔다. 나는 공부를 못하지만 나는 동국대 학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푼 마음에 이제 면접을 하러 갔어요. 면접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자기 PR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담팡입니다. 저는 뭐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L4용지 해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저는 1990 몇 년도 몇 월생 누구입니다 이러시고 오케이 됐다 해서 다 외워갔어요. 외워가가지고 딱 앉아가서 자 자기소개 3분 해보세요 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름부터 그냥 절어버리고 완전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30초 듣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 해볼게요 하면서 이제 약간 유전자 쪽 좀 어려운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물의 기본 단위가 뭔가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얼핏 들은 게 있어서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췄네 다 붙을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한 게 뭐냐면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피를 할 때 작용하는 호르몬이 뭔가요? 예? 저는 키우는 것만 좋아했지 이 녀석들의 호르몬을 공부한 적은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변신 호르몬 같아요. 리치넥이야. 변신 호르몬이 어딨냐. 심지어 끝에 있는 심사위원분은 웃음 개참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탈피할 때 작용하는 호르몬이 뭐야? 딱 검색했는데 탈피 호르몬이더라고요. 이 리발 조금만 더 꿰부리면서 변신 호르몬 말고 탈피 호르몬을 할 걸 이 퍽새끼라고 생각을 했죠. 어쨌든 동국대 떨어지고 다른 학교 붙어서 다른 학교 생물화학과를 갔어요. 갔는데 끝!